실전, 실패. 진짜 우리 역사에 이런 굴욕이 또 있을까요? 계속된 실패에 화병이 돋았는지 아신왕은 대방전투 이듬해인 405년 세상을 떠나고 갑니다. 혈례라고 하는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삼촌이었던 훈해를 살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등 권력의 공백으로 인한 이런 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입니다. 제가 이전에 고구려 고국천왕 편을 다루면서 외척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외척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권력의 속성상 자신들이 잡은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국정이나 민생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앞서 고구려 고국천왕 때 영상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등극 초기부터 외척에게 시달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외척이라는 말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척, 왕의 처가나 또는 외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의 이제 왕비 집안이 됐든지 또는 왕의 어머니 집안, 때로는 이제 할머니 집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왕과 그 사돈을 맺고 있는 아주 가까운 집안이다 보니까 당연히 온갖 권력, 또 재물, 또 사람들의 아부가 뒤따르겠죠. 권력이 자연히 뒤따르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런 권력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왕을 잘 도와서 또 조정을 잘 쇄신하고 이렇게 백성을 위한 많은 정치를 그 힘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역사상 똑바로 처신한 외척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돼서 나라를 다 뒤흔든다든지 예를 들면은 이제 조선시대로 가면은 영종 때 문정왕후 아시죠? 영종 어머니였던 문정왕후 동생 윤원영과 함께 나라를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임꺽정의 난이라든지 이런 난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조선 말의 세도정치, 역시 외척으로부터 출발했죠. 순조의 왕비 집안 안동김씨였는데 이 순원왕후부터 시작해서 이 안동김씨가 60여 년간 거기에 맞서는 풍양 조씨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망조로 이끌고 갔던 두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 뒤흔들거나 또는 그렇게 하다가 왕의 철퇴를 맞아서 완전히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었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통일신라 31대 신문왕 때 장인이었던 김흠돌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사위한테 맞아 죽고요. 그리고 역시 고려시대 때 이자겸의 난이 있었죠. 고려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어쨌든 굉장히 문제 있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자겸이 자기가 왕보다 더 높은 줄 알고 설쳐대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잡혀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외척으로 권력을 잡았든 다른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아마 앞으로 역사를 계속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백제 왕실에도 당연히 외척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씨와 진씨였죠. 먼저 권력을 잡은 집안은 해씨였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온조왕 때부터 왕의 최측근으로서 국정을 도맡으며 자연스레 권력의 중심으로 섰죠. 진씨는 바로 다음 왕인 다루왕 때부터 등장합니다. 해씨 그리고 진씨가 이때부터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진씨는 저희 꿀국사에서도 종종 언급됐습니다. 근초고왕 때부터 계속 등장했는데요. 온갖 전횡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진정부터 근구수왕 때 권력자였던 진고도, 진사왕 때 고구려에 맞서 싸운 진가모, 또 아신왕 때 고구려에 대해 복수혈전을 감행했던 진무까지 아신왕 있고 진무가 이때 크게 활약을 했었죠. 여기서 언급한 사람들만 해도 이 정도고요. 실제로 삼국사기엔 이보다 훨씬 많은 진씨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반면 해씨는 생각만큼 권력의 반열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까지 거의 해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비록 외척이라고는 하지만 진씨들에게 밀려서 낮은 자리에서 계속 대를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신왕이 죽고 드디어 이 해씨가 권력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 고국천왕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외척은 한 집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의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러니까 뭐 왕비죠. 어쩌면 그 힘 좋은 후궁의 가문이 또 다른 외척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며느리 집안까지 등장한다면 외척은 동시에 3, 4가문이 공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평범한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서로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힘이 비슷비슷한 두 가문 또는 세력이 만나면 반드시 충돌을 겪게 되죠. 한평생 고구려에 대해 복수만을 꿈꾸던 아신왕이 405년 9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위를 이어야 할 태자는 외가 있었습니다. 예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병신 대원정 이후 아신왕이 외의 힘을 빌리려고 태자를 볼모로 보낸 탓이었죠. 아신왕이 복수를 위해 벌였던 여러가지 일들이 이 사후에 수많은 폐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승하 소식을 들은 태자는 당시 외를 다스리던 응신천왕에게 울면서 귀국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자로 기록하면 응신천왕이고요. 일본식으로 말하면 오진천왕이 되겠습니다. 이에 응신천왕은 태자를 보내는 건 물론이고 군사 100명을 주어서 백제로 가는 태자를 호위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자가 백제에 돌아왔을 때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왕 자리가 비었으니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할 텐데요. 아신왕이 죽고 나서 바로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 전에 뭐 외왕 응신천왕한테 빌면서 매달렸던 그런 시간도 있을 것이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누군가가 그 역할을 잠깐 대신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아신왕의 동생이었던 이 훈해가 정사를 관장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신왕의 다른 아들인 그러니까 태자에게는 이복 동생이 되겠죠. 이 혈례라고 하는 놈이 제 삼촌이죠. 혈례에게는 뭐 이 태자나 혈례 또 여기 신이라는 왕자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여기 훈해가 삼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혈례라는 놈이 지 삼촌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 혈례 이놈이 군사를 이끌고 스스로 왕이 됐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강제로 추대된 건지는 몰라도 이 혈례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건 분명 무리였을 거고요. 거대한 세력이 뒤에 뒷받침하고 있을 겁니다. 아신왕은 왕위에 있는 동안 세력이 커진 외척 진씨들을 은근히 경계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진씨들 중에 진무처럼 혁혁한 공을 세워서 신임을 받은 장군도 있었지만요. 뭐 실력으로는 신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세력이 커지는 것을 아신왕은 분명히 경계했을 겁니다. 외척을 경계할 때 왕들이 쓰는 방법이 또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조선 명종 때 외척이었던 윤원형이 권력을 너무 휘두르니까 명종은 이량을 기용해 윤원형을 견제합니다. 하지만 이 이량도 윤원형 못지않게 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또 두 집안의 권력 다툼으로 조정은 박살이 났고요. 훗날 이 두 사람은 심통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와 함께 조선의 삼흉으로 불리게 됩니다. 같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조선 말기 안동 김씨들의 전횡. 참 얘네들만 없었어도 조선이 좀 더 오래 갔겠다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요. 당시 임금이었던 순조가 어떻게든 이 집안을 견제해보려고 며느리 집안이었던 풍양조 씨를 키워주죠. 나중엔 아들인 효명세자에게 대릴청정까지 시키면서 조씨 집안이 크도록 도와주는데요. 결국 이는 두 집안 간 싸움으로 이어졌고 나중에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들이 이 너덜너덜해진 나라를 아예 망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고종즉위하고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다 박살나죠. 힘없는 왕이 외척을 견제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면서도 오히려 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신왕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신왕은 진씨들을 견제하기 위해 권력이 약했던 해씨들과 많이 유착했고요. 이들과 인척관계를 맺었습니다. 백제 왕비들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훗날 정황으로 봤을 때 아신왕이 분명 그랬을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백제의 병권은 병관좌평이었던 진무가 쥐고 있었습니다. 병관좌평이라면은 이전에 국방장관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수많은 전쟁에서 공이 있었고 그만큼 조정 내의 지분도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아신왕이 자기네 진씨가 아닌 다른 집안인 해씨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 매우 불편해 보였을 거고요. 이를 항상 경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신왕이 죽자 끝내 일이 터지고 마는 겁니다.